코첼라 라이브 논란으로 실력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르세라핌. 기자회견 이후 향후 활동과 관련하여 법적 공방으로 간 뉴진스. 같은 소속사인 뉴진스와 지나치게 유사한 점이 많다고 논란을 받고 있는 아일릿. 위 세 그룹 모두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인데 이 정도면 하이브 대표 사주에 뭐 문제가 생겼나 싶죠. 근데 방시혁 의장 사주가 14년이 안 좋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또 오늘 콘텐츠로 어려운 사주 개념을 쉽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내 사주를 직접 볼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게 저에겐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그룹 르세라핌, 뉴진스, 아일릿의 사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사주로 바라보는 사회와 사람들 에피소드 4탄은 르세라핌 도끼 마케팅 멈춰야 하는 이유, 사주까지 비슷한 뉴진스와 아일릿입니다. 첫 번째, 르세라핌 논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차피 인생은 사주대로 흘러간다. 내 사주에 맞는 걸 해야 잘 되고 사주에 없는 걸 탐내면 결국 화를 당한다. 뭐 이런 말들요. 사실 고백하자면 처음 저는 사주를 공부할 때 사주에 대한 적개심이 좀 있었거든요. 아니 사주 네가 뭔데 내 인생을 정의해. 나는 나야. 나는 내 인생을 잘 개척할 거야. 근데 사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성격, 제가 잘하는 것, 남들이 저보고 잘한다고 했던 것들이 제 사주에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관점을 좀 다르게 잡았어요. 아씨 어떤 걸 하면 잘 되는지 사주에 나오면 그것도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주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왜 갑작스럽게 이 말을 꺼내냐면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대예요? 세계관과 브랜딩, 스토리텔링의 시대잖아요. 하다못해 요즘 길거리에 질비한 식당들도 컨셉이나 브랜딩이 있으면 괜히 더 있어 보이고 그래서 한 번 더 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K 아이돌판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주밖에 모르는 바보라 돌판 이런 건 잘 모르지만서도 르세라핌이 어떤 컨셉인지는 알고 있어요. 있지만 내가 두고 온 투슈즈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무심한 내가 걸어온 커리어. 바로 도끼죠 도끼. 근데 이상하게도 최근 르세라핌은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 도끼 컨셉과 실제 퍼포먼스가 상충된다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룹의 사주와 컨셉이 너무 겉돈다, 즉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내 사주에 없는 것, 연이 안 닿는 것들은 계속해서 내가 고집한다면 오히려 그건 패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수 있죠. 르세라핌? 사주는 멤버 사주를 보는 게 아니야? 자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주라고 하면 개인의 운명을 보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죠. 나는 그래서 언제 잘 되는 거지? 나 돈 언제 잘 벌지? 나 언제 쌈뽕한 여친 앞 생기는데? 그치만 실제로 사주는 개개인이 아닌 그룹이나 집단의 흥망성쇠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택일, 그러니까 결혼 일자를 정할 때요. 결혼하는 순간의 그 시점이 우리 가정이라는 집단이 흘러가는 방향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두 사람의 궁합을 우선해서 보긴 하지만 특히 결혼 택일의 경우 여성의 사주와 결혼하는 날짜의 사주의 궁합이 좋지 않을 때 이혼을 하거나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송혜교님이었거든요. 비단 결혼 날짜뿐이겠어요? 내가 이사를 가는 날짜 등등 이미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그 시점의 사주를 보는 관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정리를 하자면 사주는 개인의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결성, 태어난 것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이돌의 경우 데뷔를 기준으로 그룹의 흥망성쇠 역시 볼 수 있다. 뉴진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풀어볼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르세라핌 그룹의 사주를 볼게요. 이 사주가 데뷔를 기준으로 뽑아낸 그룹 르세라핌의 사주예요. 여기서 주목해보면 좋은 게 바로 이 기둥, 일주라는 기둥입니다. 왜 이 자리를 봐야 하냐면 MBTI에서 얘기하는 INFP, ESTJ, ENFP 뭐 이런 게 해당하는 게 사주에서는 바로 이 기둥, 일주라고 하거든요. 일주는 일간이라는 칸과 일지라는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 두 칸 중 윗칸에 해당하는 글자, 요거를 일간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는 을목이라고 해요. 꼬불랑꼬불랑 예쁜 꽃, 화초를 이야기해요. 을이라는 글자는 도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사주에 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대1 관계에서 그 매력을 잘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사근사근한 매력과 사람 자체가 좀 아기자기한 면모가 있기도 하고 약간 귀염상인 부분도 있고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내다 보면 뭔가 스며들게끔 하는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밑에 있는 글자는 묘라고 읽어요. 요거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중에 토끼를 뜻하거든요. 이 토끼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은 바로 도화입니다. 도화가 반드시 외적으로 예쁘다, 존잘, 존예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
대한 얘기인데 도화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화살은 사주팔자에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자, 오, 묘, 유라는 글자인데 각각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내 사주에 도화가 있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사주팔자 만세력 앱에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했을 때 이 4가지 글자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도화살에 당첨되었습니다. 도화가 아이돌이나 연예인에게 중요한 건 사실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 대인 앞에서 서는 직업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참고로 뉴진스랑 아일리시 가지고 있는 도화가 똑같더라고요. 요거는 뒤에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도화가 4가지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 묘, 유라는 글자별로 강한 매력 포인트는 다 달라요. 내가 어떤 매력을 개발해야 할지 각각 다르다는 거고요. 이 4가지 글자마다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매력이 다르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 속의 도화살에 맞는 매력 활용법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이번 영상 다 보시고 아래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다시 묘라는 글자로 돌아와 볼게요. 묘는 그 중에서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고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즉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흡인한다 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묘 자체도 도화인데 을 자체도 도화의 기질이 있으니까 을과 묘라는 글자가 서로 만나면 엄청난 도화가 강한 글자가 되겠죠. 게다가 이 2가지 글자는 색이 초록색으로 똑같잖아요. 이렇게 위아래가 같은 색을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이 간여지동 사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만간 채널에서 다뤄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끝까지 보면 르세라핌은 도화살이 굉장히 강한 그룹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르세라핌이 내세우는 게 뭐죠? 우리가 짱 이뻐, 우리가 최고, 좋네야가 아니죠. 바로 도끼잖아요. 도끼. 도끼라는 컨셉을 가지고 잘 되려면 실제 사주에도 도끼가 가득가득해야 할 텐데 사주에서는 이거를 도화보다는 역마에 조금 더 가깝다 볼 수 있어요. 역마? 역마 그거 이리저리 싸돌아 댕기는 거 아님? 여행 유튜버들한테 많은 거 아님? 그런 경향성도 있긴 하지만 그건 사주에 역마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한 가지이고 사주에서 역마는 인신사해라는 글자인데요. 내 사주에 인신사해라는 글자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내 사주가 역마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역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역마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역마살이 맞긴 해요. 방랑자 같고 어딜 많이 떠돌아다니고 뭔가 정처 없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뜻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계속 떠난다는 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열심의 발로 결과인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사주에 인신사해가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직접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해서 태어난 쇼와는 무관하게 자수성가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근면성실함이 배어있는 사람이다 라 보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계속해서 부지런히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역마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에서도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포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르세라핌의 안티티티티 프레이즈를 들었을 때 이 노래는 진짜 역마 그 자체다, 인신사의 그 자체다 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 르세라핌이 하루만 더 일찍 데뷔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사주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달라졌어요? 을과 묘라는 글자가 다른 한자로 바뀌었죠. 날짜가 바뀌면 사주의 요 일주라는 자리가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쵸? 이 일주가 태어난 일, 날을 뜻하는 글자라서 그런데요. 이 바뀐 글자는 바로 간목과 인목이라고 읽습니다. 아까 말했던 을묘라는 글자가 엄청난 도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인기를 얻기엔 유리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르세라핌의 컨셉인 도끼와 성장, 끊임없는 자기 개발, 뭔가 진일보 같은 키워드는 갑인이라는 글자가 조금 더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목은 큰 나무 혹은 땅에서 이제 솟아나는 힘찬 새싹의 기운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성장력이 있는 글자라 볼 수 있고요. 사주에 갑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와 같은 순수한 동심, 성장 욕구가 있고 이것이 자기 개발과 성장에 끊임없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인목이라는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역마에 해당하죠. 그래서 실제로 갑인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거나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백을 채워나가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아이돌로 BTS의 진님이 갑인 일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지속적으로 르세라핌이 밀고 있는 도끼, 성장, 진일보 컨셉에 더 충실한 사주는 도화살이 아니라 역마가 강한 사주이고 도끼 컨셉을 빼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가면 더 잘 될 수 있다 라 볼 수 있고 이 도끼 컨셉이 잘 맞으려면은 5월 2일이 아니라 그 바로 하루 전날인 5월 1일 날에 데뷔했으면 더 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주 좀 신기하죠? 두 번째, 뉴진스와 아일리스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흠터레스팅 하기도 하고 진짜 이게 뭔가 싶긴 했거든요.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 아일리시, 뉴진스랑 이렇게 비슷하다는 게시
글씨 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방법 그대로 아일릿의 데뷔일과 뉴진스의 데뷔일을 기준으로 사주를 봤습니다. 왼쪽이 뉴진스고요, 오른쪽이 아일릿 사주인데 일단 아일릿의 사주 먼저 기본적으로 풀어볼게요. 왜 뉴진스는 안 해주냐? 다음 콘텐츠에 뉴진스의 향후 행보라는 주제로 제가 이미 준비 다 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아일릿 먼저 한번 풀어드릴게요. 진짜 근데 풀면서 어우 소름 돋더라고. 아일릿의 사주를 잠깐 풀어드리자면, 사주를 볼 때는 요 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요게 일간이라고 하거든요. 아일릿의 사주에서 일간은 무토라고 해서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은 사주에서 흙을 뜻해요. 아, 그래서 무토라고 읽구나.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주 천재. 그러면 이 글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죠? 이 글자는 큰 산이라는 뜻이기도 해서 사주에 이 글자가 있는 분들은 요즘같이 교통이 잘 발달한 현대에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특히 이 무토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똑같은 글자가 운으로 올 때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4년 뒤인 2028년입니다. 22년이 이민년, 2023년이 계묘년, 2024년이 갑진년, 내년은 을사년, 이렇게 가다가 2028년에 무신년, 이 무라는 글자가 모든 사람한테 들어오는 2028년에 내 사주팔자에 무토가 있으면 이게 조금 더 강해지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내 사주팔자에 무토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 특히 일간이라는 자리에 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28년쯤에서 유학이나 해외 파견 혹은 여행, 아예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 볼 수 있고요. 아일릿은 아이돌이니까 뭐예요? 월콘을 가거나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일릿 사주가 좋은 거 아니냐?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아일릿의 멤버들은 사주 구성을 봐도, 그룹 자체 사주를 봐도 약간 물해 보일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이거를 자묘형살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라는 글자는 쥐를 뜻하고 묘라는 글자는 토끼를 뜻해요. 근데 이 글자가 사주팔자에 나란히 있는 사람들, 즉 딱 붙어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의 부정적인 측면이 발현됩니다. 도화살 하면 다 좋은 게 아니었다고요? 네, 아니라고요. 이 부정적인 게 어떤 거냐? 바로 무례함, 예의 없음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라고 하면 인성 논란에 딱 휩쓸리기 좋은 구성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태도나 인성 논란 같은 거 어떤 순간만에 딱 포착해서 쟤 뭐야? 완전 싹퉁바가지 아니야? 대중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자묘형살에 걸리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화살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한 개만 있어도 잘 발현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묘형살, 그리고 내 사주팔자의 도화살을 조금 더 잘 쓰고 싶다, 내 사주팔자의 도화살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뉴진스, 아일릿 모두 일진하는 자리에 같은 글자가 보이시죠? 이 자라는 글자는 아까 제가 도화를 이야기할 때 자오묘유 중에서 이 자에 해당하죠. 근데 하필 사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일지라는 글자가 두 그룹 모두 똑같은 글자 자수네요. 이게 확률을 따져보면 12분의 1이거든요. 한 8.3%란 말이죠. 이렇게 사주의 일지가 똑같은 글자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대중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향, 컨셉이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자수라는 건 도화로 발현되면 비밀스러운 매력, 은밀한 매력, 상대방으로 하여금 먼저 다가오게끔 하면서도 살짝은 몽환적인 매력이 있는 글자라서 신비주의적인 매력이 있는 글자인데, 나보다 상대방이 더 나를 찾게끔 하는 매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뉴진스와 아일릿 모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식의 컨셉을 담아내면 적어도 사주로 봤을 때는 대중들에게 먹힌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가 내밀한 속사정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사주로만 봤을 때 이 도화가 같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대중에게 매력적이라고 어필될 수 있는 컨셉, 방향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뉴진스의 성공 방식이 아일릿의 성공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아이돌 시장에서 안 그래도 컨셉의 유사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두 그룹의 인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도화살이 같은 글자이다 인 점이 제게는 굉장히 많이 흠터레스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아일릿이 하루만 더 일찍 데뷔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사주가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 정해라는 글자가 되거든요. 이 정해라는 글자가 천을 귀인 혹은 인복이 타고난 글자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이 인복을 누구로 쓸 수 있겠어요? 네, 바로 팬들로 쓸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아일릿을 진짜 성공시키고 싶다 한다면 저는 오히려 무자일이 아니라 하루 더 빨리 땡겨서 이 정해일로 사주를 줬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랑받는 아이돌들은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존재 자체가 되게 예쁘고 뭔가 좀 사랑스럽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도 분명히 있잖아요. 아일릿이 하루 더 일찍 데뷔했으면 딱 그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콘텐츠
콘텐츠의 핵심은 요거예요. 야, 뭐 아일리시 뉴진스 사주까지 따라 했네 가 아니라 사주로 볼 때 도화살에 맞는 잘 먹히는 매력과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주팔자에 좌오묘가 있는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하시면서 사주를 보러 가기보단 저랑 같이 사주를 살아가는데 내 지혜로 잘 써보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마찬가지로 알고 보니 내 인생 자체가 인간 르세라핌이었네? 사주에 인신사회가 있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봐서 내 사주를 잘 활용해보자가 메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 예고편. 최근 하이프와 어도어의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죠? 지금 이 논쟁의 결론, 가장 궁금해한 바는 그래서 우리 뉴진스 어떻게 되는 거야? 다들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뉴진스의 행보를 내 사주를 보는 흥망성쇠를 기준으로 한번 예측해 볼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도르였고요. 다음 영상도 조금 더 흥미롭고 재밌게, 어려운 사주도 쉽게 잘 볼 수 있도록 알찬 내용 가지고 올게요. 모두 포바 안녕.